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 행태를 통해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 뭐고 가능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왜 처분적 법률 이야기를 꺼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당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 신용 사면이나 서민 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으니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이 처분적 법률이란 용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겁니까? 네, 이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도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부의 집행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특별법을 만들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이 되는 겁니다. 이 처분적 법률은 법의 일반성과 평등성에 어긋나는 만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정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헌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처분적 법률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 특별검사제 특검 역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헌 논란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처분적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특별법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들은 대상이 전직 대통령들이었던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신용 사면을 이야기하는데 처분적 법률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따져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극복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른바 신용 사면을 하면 신용 불량자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고 한동안 신용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서민금융 지원은 행정부의 역할이죠. 이걸 입법부가 대체하는 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권 분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부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법률로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라라고 하면 정부의 역할을 국회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앞서 신용사면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선제적으로 한다. 결국 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할 일을 본인들이 하겠다. 사실상 집권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나라 살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